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췌장암에 대해서 한번 여러 어르신들, 그다음에 우리 일반 의과대 학생들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췌장암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는가요? 그래서 해봤더니 딱 세 가지 답변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세 가지 답변이 뭐냐? 무섭다. 두 번째는 치료가 어렵다. 세 번째는 일단은 췌장암에 걸리면 다 죽는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사실 췌장암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치료를 수술하자 뭐 하자 그래도 사실 상당 부분 그 환자분들께서는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살 건데 수술하고 고생하면서 내가 사느니 차라리 그냥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어르신들께서 췌장암이 극복할 수 있는 암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죠? 예, 우리 뭐 이게 외국 사람의 대표적으로 성악가 이제 파바로티라는 사람이고 이 애플폰 지금 그 애플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아마 여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김영애 그 탤런트 분도 췌장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렇게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배우들입니다. 근데 치료를 하다가 물론 이제 다 돌아가시긴 했지만 한번 이제 췌장암을 알기 전에 췌장이 과연 어떤 건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 뱃속 깊은 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척추뼈 바로 앞쪽에 위 뒤쪽에 그리고 간 뒤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췌장을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가장 깊은 곳에 조그맣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췌장암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가장 문제고요. 췌장은 그래서 뭐 크게 나누면 앞쪽에 머리 쪽, 몸통, 꼬랑지 쪽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췌장 앞쪽에 췌장암이 생기더라도 이 앞쪽에 생긴 경우가 가장 치료하기가 좋습니다. 보통 이게 중간 부분이나 이 꼬랑지에 있으면은 진단도 늦어지고 발견 당시에 이미 복막내에 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췌장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너무 중요한 기능을 많이 합니다. 일단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을 소화하는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있습니다. 췌장이. 대표적으로 단백질, 지방. 그러니까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내면 이 담즙이 지방을 분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방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만 하지 소화액은 궁극적으로 췌장에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췌장이 없게 되면 이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것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하신 분들, 만성 췌장염인 이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지방변을 봐요. 지방이 소화가 안 되니까 하루에 여러 번 설사를 하게 되고 변에 지방이 둥둥 뜨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호르몬을 분비하죠. 아마 당뇨를 여기 앓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이 당뇨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 췌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막 포도당들이 분비가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포도당을 빨리 분비해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그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도 어디서 만드느냐? 췌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췌장에서. 그 다음에 이 장관의 움직임, 소장이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장관이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장관 자극 촉진 호르몬도 췌장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췌장이 망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췌장은 90%가 손상을 받고 10%가 건강하게 있어도 당뇨나 소화액을 충분히 분비합니다. 그래서 췌장 수술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췌장이 나쁘면 어떤 병이 생길까요? 대표적으로 인슐린에 문제가 되니까 당뇨, 그 다음에
술을 갑자기 많이 먹거나 담석 때문에 급성 췌장염. 그럼 이런 급성 췌장염이 반복적으로 앓게 되면 결국은 췌장이 다 망가져서 췌장 내 돌밖에 껴 있지 않아요. 이게 만성 췌장염. 그다음에 이제 췌장의 물혹. 아마 검진을 하시다가 췌장에 조그만 물혹이 있습니다 하고서 큰 병원에 가보세요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간이나 콩팥에 있는 물혹은 그냥 내두면 돼요. 그건 99%가 암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췌장에 있는 물혹은 30% 40%에서 암으로 발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췌장에 있는 물혹은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놔둘 것이냐 아니면 제거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놔둬도 되는 양성, 그냥 우리 혹 같은 양성 혹도 있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악성, 악성이 이제 암입니다. 암. 자, 췌장이 나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대표적으로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에서는 복통이 있습니다. 배가 아파요. 그런데 췌장은 어떤 특징을 갖죠? 이 상복부 배가 아픈데 한 70에서 80%는 이 등까지 아픕니다. 등까지. 그러니까 배가 아픈데 이 등까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췌장 질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배는 안 아픈데 등만 아프다. 그러면 그건 이제 허리 요통이죠. 아니면 요로 결석이거나.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서 등까지 아플 때 췌장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 이게 중요한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밥맛이 없어요. 갑자기 밥맛이 없어지고 그냥 특별하게 내가 어디가 아픈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자꾸 체중이 좀 빠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쯤은 췌장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췌장에서 우리 음식을 분비하는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해요. 근데 췌장에 종양이 생겨서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식욕부진이 생기게 됩니다. 벌써 복통은 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됐을 때예요. 그런데 초기 증상은 이유 없이 밥맛이 하루 이틀 하루 이틀 밥맛 없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봐서는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식욕이 떨어지면서 체중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췌장암에 대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갑자기 진해져요. 눈이 노래지고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소변이 진해지는 걸 몰라요. 그건 왜 그렇죠? 간에서 담즙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췌장에 혹이 있게 되면 그 담즙이 내려오는 길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황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담석에 의해서도 황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담석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통증이 있습니다. 이 우상복부 쪽에 배가 아프면서 황달이 와요. 열도 날 수 있고 그건 담석이죠. 근데 열도 없으면서 황달이 올 때는 췌장암이나 담도암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건강하고 그 전에 건강검진할 때 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5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 어느 날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 내가 전에 당이 없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어느 날 가서 검사했더니 당이 높고 당뇨가 의심이 된다. 당뇨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나이 50세 이상의 성인이 갑자기 생긴 당뇨는 췌장암의 결과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췌장암이 생겨서 췌장을 망가뜨리니까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당뇨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에 갑자기 당뇨가 생긴 경우에도 췌장암에 대한 검사는 해봐라 되어 있죠. 자, 이제 췌장에 대한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췌장암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암 통계입니다. 한 2012년에 평균 수명이 전체가 한 81세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한 77세, 여자분들이 좀 더 오래 살아서 한 84세가 평균 수명이고 이런 평균 수명까지 암이 발생할 모든 암입니다. 모든 암이 발생할 확률이 한 30%가 되더라. 췌장암을 보겠습니다. 췌장암을 봤더니 남자에서는 한 위암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장 많죠. 아직까지는 한 7등, 여자에서는 한 9등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발생이. 전체 암 발생에서도 한 8위, 남녀 공이 췌장암은 한 8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췌장암이 보통 7등, 9등, 전체적으로 8등이지만 우리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몇 등을 차지하고 있느냐? 4등, 5등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위암은 요즘에 걸려도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폐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폐암, 대장암, 위암은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렇죠? 조기 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췌장암은
아직도 늘어나고 있는 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를 봤더니 60대, 7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젊을 때는 좀 안 생기고 오히려 나이가 더 아주 많아도 잘 안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까지 하면은 거의 한 70%가 이 연령대에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을 봤더니 갑상선암 최근에 봤더니 계속해서 생존율이 늘어나서 이제 갑상선암은 거의 100%의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암도 기하급수적으로 생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은 이제 우리가 간염 예방 접종을 하면서 이제 간암, 그 다음에 조기검진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위내시경을 하면서 향후 한 20년 뒤면 위암, 대장암, 이 간암은 거의 없어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5년 동안 이 췌장암은 생존율이 늘어나지도 않았고 지속적으로 담도암, 췌장암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의학이 발전해도 생존율을 아직 높이질 못하고 그리고 병의 발생 빈도도 아직 낮추질 못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 한계죠. 췌장암에서는.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악명 높은 췌장암 뉴스나 이런 데서 났던 거예요. 연간 암 발생률은 8이지만 사망자 수는 5위. 10대 암 중에서 5년 생존율,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은 완치율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최하위입니다. 그 다음에 11대 암 중에서 치료기간이나 치료 비용도 1등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조기 발견율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췌장암은 뭐냐? 췌장에 생긴 당연히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선암, 위암도 선암이고 췌장암도 선암이고 대장암도 선암이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분비하는 샘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낭종성, 그 다음에 내분비성 종양이 있어요. 내분비성 종양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에서 생기거든요. 스티브 잡스라는 그 애플폰을 만든 사람이 췌장암 중에서 이 선암이 아니고 이 내분비성 암이었죠. 자, 이제 췌장암의 종류를 한번 봤고요. 췌장암의 종류 중에서 이 낭종 중에서 이 장액성 낭종성 암은 암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가 암으로 발전하는데요. 나이 들어서 60대, 70대에서는 요 두 가지가 많습니다. 여자에게서 많은 것은 점액성 낭종이고요. 남자에게서 많은 것은 이제 유두상 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어쨌거나 점액성 관련 질환인데요. 형태학적으로는 낭종으로 보입니다. 낭종으로. 그래서 초음파상에서 췌장에 무슨 낭종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큰 병원에 가셔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는지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악성 종양 중에서는 가장 흔한 게 이 아데노카시노마, 선암이라는 병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낭종성 병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에게 많은 것은 보통 이제 하나의 큰 이 췌장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개 낭종이 합쳐진 것은 점액 분비성 유두상 종양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남자에게 많고 이렇게 큰 하나의 낭종성으로 보이는 경우는 여성에게 많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췌장암이 그럼 누구한테 많이 생기느냐? 현재까지 그러니까 조기 검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건강한 사람들을 이 사람이 위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그냥 내시경을 해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게 검진이에요. 그런데 췌장암은 검진을 하려면 컴퓨터 사진 CT를 찍어야 되는데 아마 어르신들도 아시겠지만 방사선에 노출된다. 또 CT도 비싸잖아요. 내가 췌장암에 걸릴 위험성도 없는데 CT를 2, 3년에 한 번씩 찍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간단하게 피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있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초음파가 비용도 아주 싼 건 아니지만은 CT보다는 싸고 우리 몸에 해가 되진 않지만 췌장만큼은 초음파로 췌장을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러면 어떡하죠? 췌장암이 잘 걸릴 수 있는 사람만 선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유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후천적인 원인 중에서는 담배예요. 담배가 폐암만 위험인자라고 알고 계신데요. 담배가 폐암보다는 오히려 췌장암, 그 다음에 식도암, 방광암 아주 백해무익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어르신들 중에서 담배 피우고 계신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담배는 그냥 바로 나가시면서 끊으세요. 술은 사회활동 하시면서 약간 친목도 모르고 해서 약간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담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당뇨병
당뇨병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는데 특히 인슐린을 오랫동안 맞고 계신 분들은 이 췌장암의 위험인자입니다. 인슐린을 평생 맞으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당뇨가 없었는데 갑자기 성인이 돼서 발생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췌장암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성췌장염, 술을 많이 해가지고 췌장이 많이 망가지게 되면 이런 만성췌장염에 빠진 다음에 췌장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유전적 요인이에요. 가족,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직계 가족 중에서 췌장암을 앓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게 미국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첫 번째 자손부터는 30대부터 췌장암에 대한 검사를 하라고 미국의 국립암센터가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췌장암이다. 그러면 내 자식들이 췌장암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췌장암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를 권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서두에 70대, 6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위험인자 중에 한 분이죠. 특히 남자분들.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췌장암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음주 자체는 사실은 췌장암에 유발되는 원인은 아닙니다. 근데 음주를 자주 해서 췌장이 망가지게 되면 췌장암을 생길 수가 있죠. 자, 이제 증상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통입니다. 일단은 배가 아파요. 그런데 배가 아픈데 어떻게 되냐? 등 쪽까지 아픈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췌장의 앞쪽에, 머리 쪽에 암이 생기게 되면 담즙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황달이 올 수 있다. 황달이.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어느 정도 식사도 좀 하는데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소화가 안 되면서 식욕부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췌장암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성인이 돼서 당뇨병이 생긴 경우.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혈액학적인 검사를 할 수가 있지만 췌장암이 조기에는 혈액 피검사를 하면 완전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좀 커져서 담도를 맞게 돼서 황달이 오게 되면 비로소 간 수치가 소위 GOT-GPT라는 간 효소치가 올라가게 되고 황달 수치가 올라가게 되죠. 아마 종합검진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종합검진 중에서 그 뭐 암 표지자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간암 표지자, 대장암 표지자, 그게 이제 간암이 이제 알파 베토 프로테인, 대장암은 이제 CEA라는 게 있고 여자들 같은 경우 난소암은 CA125, 그 다음에 췌장암, 담낭암은 CA19-9라는 종양 표지자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하고 다 정상으로 나오면 안심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병이 아주 초기나 1기, 2기에는 그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암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췌장 쪽에서는 영상학적인 검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췌장암이 의심이 돼서 걱정이 돼서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증상, 그 다음에 당뇨, 식욕부진, 체중 감소, 성인이 돼서 당뇨, 그 다음에 췌장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50세 이후가 돼서 한 번쯤은 병원에 오셔서 췌장암에 대한 검사를 해달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의사들이 췌장암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혈액학적인 검사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혈액 검사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CA19-9라는 것이 췌장암 표지자인데 매우 특이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미 높았던 사람, 췌장암으로 진단이 되고 이 수치가 높은 사람이 수술을 하거나 항암제를 해서 떨어졌는데 추적 검사에서 이 수치가 올라간다. 그럼 재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적 검사에서 이 환자가 좋아지고 있느냐 나빠지고 있느냐 이런 추적 검사에는 도움이 되지만 진단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죠. 자, 초음파 검사가 1차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검사인데요. 초음파는 췌장은 주변에 소장이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초음파는 음파입니다. 음파기 때문에 공기는 투과를 못해요. 그래서 소장이나 그 위장이 가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위 이하 부위는 췌장이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잘 보게 되면 초음파로도 한 췌장의 90%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증상이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CT를 찍지 마시고요. 한번 초음파로 간, 쓸개, 췌장, 그 다음에 콩팥 한번 이렇게 초음파로 한번 보시는 게 권해드리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검사 툴은 컴퓨터 사진 CT입니다. CT는 주변에 공기가 있든 뭐 물이 있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췌장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CT인데요. 이 척추뼈고 대동맥이고 이 혈관들이고 이 앞에 췌장에 이렇게 종괴가 있습니다. 종괴가 있죠. 그래서 이런 CT를 그럼 누구나 다 처음부터 찍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암이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고 가족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CT를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자고 하시면 걱정들 많이 하세요. 이 방사선에 노출된다. 미세먼지에 그 묻어져 있는 방사선 양보다 CT를 1년에 한 번 찍는 것이 방사선 양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찍는 것은 우리 몸에 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내시경 끝에 초음파 기계가 달려있어요. 가장 정밀한 검사입니다. CT로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가 얼마냐? 7mm예요. 7mm 이하는 아직 CT로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경 초음파는 몇 mm까지 찾을 수 있느냐? 한 3mm에서 5mm까지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 내시경 끝에 초음파 기계가 달렸어요. 뱃속에 들어가서 위는 췌장은 위 바로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들어가서 여기서 배 안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췌장을 가장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검사죠. 그래서 CT에서 애매하게 무슨 혹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췌장암이다. 잘 모르겠다. 방송과 교수님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때 그 다음 검사로 이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신암 검사라는 거.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가 아니라 이제 핵의학과에서 하는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는 췌장암을 아주 조기에 발견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신암 검사라고 해서 아주 초기에 발견하는 암 검사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CT나 내시경 초음파라는 검사로 암을 진단한 다음에 이 암이 주변에 번졌느냐 안 번졌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췌장암이 걱정이 돼서 CT는 자기가 방사선 노출되니까 싫다. MRI는 비싸서 싫다. 이 검사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검사는 1cm 미만은 발견이 안 되죠. 이미 벌써 암이 진단된 상태에서 주변에 번졌을 때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법입니다. 이제 치료랑 예방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일단은 병이 진단되고 저한테 오시잖아요. 가장 나한테 좋은 치료법을 해달라. 가장 좋은 치료법이 뭐죠? 현재까지 췌장암은 수술입니다. 수술로 해서 그 혹을 주변의 조직을 조금 더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에요. 확실한 치료법. 그런데 수술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병이 깊지 않다는 얘기예요. 병이 비교적 초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췌장암은 굉장히 뱃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췌장암이 진단되는 경우에 수술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 췌장암 환자의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가 이미 수술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섰어요. 그럼 그냥 포기를 해야 되나요?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의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그동안 못 가보신 데 좀 가보시고 가족들과 좀 편하게 지내십시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암제가 아주 획기적인 항암제가 지금 2-3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과거보다 치료 효과가 획기적으로 발전했어요. 실제로 수술을 못해서 여기저기 번졌는데 극히 물론 이제 몇 분이긴 하지만 다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증상 치료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은 췌장이 앞쪽에 있으면 췌장 앞쪽을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12지장과 췌장 앞쪽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최12지장 절제술을 합니다. 췌장이 만약에 꼬랑지에 있다. 여기가 제일 좋죠. 여기는 그냥 췌장 꼬랑지, 생선 꼬랑지 자르듯이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수술을 그 부위만 절제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술로 해서 암덩어리를 다 제거한 다음에 보조적인 항암제를 잠시 하게 되면
재발률도 현저히 낮춰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항암제인데요. 과거에는 이 5FU라는 약을 썼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지금도 쓰고 있지만 효과가 췌장암에서는 별로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회사에서 이 젬시타빈이라는 약을 개발했어요. 이 약을 개발하고 나서 그 회사가 아주 이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가 됐습니다. 사실 이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췌장암은 우리 의사들도 손을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약이 나오고 나서 췌장암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의사들도 돌아섰고 환자들도 돌아섰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이 약이. 효과가 굉장히 좋죠. 단점이 있습니다. 빨리 내성이 생겨요. 빨리.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신문이나 보도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표적치료제. 항암제 중에서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가서 죽인다는 것이 표적치료제의 사실 이상적인 목표인데 아직은 그렇지는 못하죠. 폐암에서는 표적치료제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것도 췌장암 중에서 이제 표적치료제인데요. 이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 말고 바로 한 몇 년 전에 개발된 파클리탁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자들 유방암에서 썼었는데요. 그것을 화학 구조를 좀 모디파이해서 신약이 개발됐습니다. 이 약이 개발되고 나서는 오히려 젬시타빈이라는 약보다 오히려 더 기하급수적으로 췌장암이 치료 효과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췌장암이 걸려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시대가 됐죠. 그 다음에 췌장암이 아까 황달이 온다고 그랬죠. 어떻게 왜 황달이 오냐면 이게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췌장 암덩어리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제가 하고 있는 내시경 시술, 스텐트 시술이죠. 스텐트라는 것을 여기다 딱 넣게 되면 얘가 들어가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져서 우리나라 속담이 참 그 의학과 관련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소통의 대통령. 우리 국민들도 소통하자. 고인물은 썩는다란 말이 있죠. 그렇게 되면 어때죠? 막히면 뚫어줘라. 이 두 가지가 의료계의 큰 치료법입니다. 소통해야 된다. 심장에 스텐트, 심장의 관상동맥,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심장마비가 옵니다. 뇌혈관에 그게 중풍이라고 그러시죠. 중풍. 뇌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혀 혈전이 생겨서 막히게 되면 소위 하반신 불구가 오죠. 이게 그게 이제 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혈관을 뚫어줘야죠. 그게 스텐트 시술입니다. 스텐트 시술. 스텐트는 뭐냐? 막힌 것을 뚫어줘서 소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막히면 반드시 병은 생기게 돼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즙순환도 잘 돼야 돼요.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게 이런 증상치료 중에서 스텐트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미 생긴 다음에 우리가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방은 어떻게 할 거냐? 불행히도 아직까지 췌장암을 뚜렷하게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도 췌장암을 비교적 줄이고 아니면 비교적 아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죠. 예방과 관련된 음식물을 보시게 되면 항산화 물질이 많은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캐로틴, 노란색의 음식 잘 아실 거예요. 이 노란색의 통곡류, 견과류는 이 치매에도 좋습니다. 치매에도. 견과류 중에서 노란 것들, 이런 것들은 특히 췌장 쪽에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요. 췌장암에 어느 정도 노화 방지도 뿐만이 아니고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류 중에서 너무 익힌 거, 바짝 태운 거, 이건 뭐 잘 아시죠? 위암에도 좋지 않고 대장암에도 좋지 않습니다. 고지방식이 췌장암에 좋지 않죠.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지방은 조금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안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선도 이왕이면 튀기지 않은 게 좋습니다. 튀기지 않는 게. 구운 거보다는 뭐 약간 좀 소금구이, 뭐 전어구이, 이렇게 구이들 중에서 너무 탄 것들은 피하시고 껍질은 벗기시고 속살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금연하셔야 되겠죠. 금연하셔야 되겠고, 강황, 아마 이게 카레죠. 카레.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술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엽산.
초록색의 엽산이 풍부한 음식을 노란색의 그 과일이랑 드시게 되면 훨씬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갈아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찾아서 드시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고요. 하루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드시면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부지런하게 달려왔는데 췌장암이 무서운 암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료가 가능한 암이다. 사실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제 환자분도 계십니다. 계신데 췌장암으로 치료를 받고 지금 한 몇 년 되셨죠? 예, 8년 되셨죠? 이제는 거의 완치되셨습니다. 사실 췌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항암제 하시고 지금 이제 8년째인데 8년이면 감히 제가 담당 주치의로서 완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치된 분들도 있다는 것을 보시면 췌장암이 결코 이제는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갈 만한 병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너무 걱정 없이 편하게 이렇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